아니,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제주도의 어느 길거리. 미국에서 온 한 가족이 즐거운 표정으로 길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더니 표정이 확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옆에 있던 딸의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대체 이 여성이 목격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42살 제시카 윌슨이에요. 소중한 딸 에밀리를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중국 상하이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어서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원래 뉴욕에 있는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에밀리와 함께 살면서 더욱 행복했답니다. 가끔은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중국 상하이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다 보니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평소에 중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SNS나 뉴스에서 중국인들의 비위생적이고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봤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기, 새치기 하기 등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여기서는 SNS에 나오는 중국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들었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길거리 음식, 가짜 식재료를 사용하는 문화와 심지어 유해한 첨가물을 넣은 식품들까지 있다는 소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족들 모두가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중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대기오염 말이에요. 중국 하면 뉴스에서 본 스모그에 가득 뒤덮여버린 도시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환경에서 저희 가족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특히 에밀리의 건강이 걱정됐죠. 이런 생각들로 인해 처음에는 발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의 생활과 딸의 교육을 생각하면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한 번 더 고민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인사팀에서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기 힘든 제안을 하더군요. 월급을 50%나 더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보조금과 자녀 교육보조금, 주재원 수당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2년 후 미국으로 복귀해서 승진까지 보장해준다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건을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걸 보면 정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한편으로는 평생 중국에서 사는 게 아니니 잠깐 2년 정도 다녀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남편과 다시 의논을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회사의 파격적인 제안을 듣고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중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밤새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에 가까운 새로운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남편과 에밀리는 말도 거의 통하지 않다 보니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커지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기엔 너무나 아쉬웠고 에밀리를 또 키우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바로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포장하고
에밀리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에밀리에게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아하더군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게 모험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그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달래주느라 한동안 고생 좀 꽤나 했답니다. 드디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날,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텁텁한 공기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해할 수 없는 간판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미국과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 후 중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했거든요. 에밀리가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음식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익숙한 미국 음식을 찾기 어려웠고 중국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매일 양꼬치가 아닌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슬프게도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언어 장벽도 힘든데 거기에 문화 차이까지 겪는 거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큰 실수까지 할 뻔했다니까요. 중국어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취소로 잘못 이해해서 거의 대형 사고를 칠 뻔했던 거예요. 중국어는 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단순한 실수를 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이런 식의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회의 때도 항상 긴장하게 됐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걸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인 동료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한동안은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게 정말 전쟁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중국어를 써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없으면 많이 힘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중국어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택시를 탈 때라든지 음식 주문할 때라든지 간단한 일들도 남편과 아이에겐 크게 마음먹고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에밀리가 저 없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주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전혀 다른 곳에 내리게 된 적도 있었다니까요. 어찌저찌 택시기사님과 통화를 해서 겨우겨우 집에 왔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한테 통역 앱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다운로드한 통역 앱을 확인해보니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지 오역할 때도 많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에밀리가 친구한테 상하이 디즈니랜드 다녀왔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에밀리한테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와서 영어가 가능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국에 있을 때 에밀리와 디즈니랜드에 갔던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에밀리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디즈니랜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국에 살 때는 1년에 4번씩은 꼭 디즈니랜드에 갔을 정도랍니다. 에밀리에게 디즈니랜드는 그야말로 꿈의 나라였어요. 디즈니 공주들을 만나고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고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는 것이 에밀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을 거예요. 에밀리도 중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어하고 중국에 좋은 추억이 쌓이면 좀 정을 붙이고 지낼까 싶어서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자고 했어요. 역시나 에밀리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사실 처음에는 정말 기대됐어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놀이공원이잖아요. 그동안 중국 생활에 지쳐있던 저희 가족을 힐링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신나는 음악들이 저희를 반기더라고요. 에밀리는 미키마우스 모자를 쓰고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막상 디즈니랜드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는데 계속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는데 뒤에서는 자꾸 밀어대고 앞에서는 새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 앞에 새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놀이기구는 줄을 섰는데 대기 시간이 3시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계속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에밀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바닥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나는 걸 봤거든요. 날씨는 너무 덥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니까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극도로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앞쪽에서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니 4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 걸 봤어요. 자세히 보니 두 쌍의 커플 같았는데 한쪽이 새치기를 했나 봐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격해졌어요. 남자들끼리는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싸우더군요. 에밀리가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에밀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싸움이 가라앉나 싶더니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주먹다짐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온 곳인데 마치 싸움 구경을 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에밀리도 점점 지쳐갔어요. 신나게 놀려고 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점점 에밀리를 여기에 데려온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즐거움보다는 짜증과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들을 하고 있더군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 보던 디즈니랜드 맞나 싶었어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경험했던 그 마법 같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의 짜증과 불만만 가득한 곳 같았거든요.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감정도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저희를 치고 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는지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에밀리는 점점 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까지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에밀리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여기 너무 더워요. 사람들이 자꾸 밀고 싸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에밀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지만 에밀리를 위해 참고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 벌레들까지 꼬여 있더라고요. 음료수병이나 과자봉지,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이 땅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왜 바닥에 버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게다가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악취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직원들이 제지해도 무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중국인 남자는 놀이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땅바닥에 누워서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에밀리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찾아갔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주변 덤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덤불 뒤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했죠. 에밀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얼른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겨우 놀이기구를 타고 나왔는데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떤 중국인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잔디밭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듯 지나가는데 저는 얼른 에밀리의 눈을 가렸어요. 에밀리는 그 순간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 가족은 결국 디즈니랜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전목마 앞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옆에서 한 아이가 바닥에 오줌을 누는 걸 봤대요. 그 아이의 부모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더러워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봤더니 많이 불쾌했을 것 같다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에밀리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와서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요. 저와 남편은 에밀리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해서 중국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더라고요. 에밀리 말로는 수업 방식도 다르고 선생님들의 태도도 다르대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료들과의 소통 문제는 여전했고 업무 스타일의 차이도 크게 느껴졌어요. 중국인 동료들은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주말에도 일 관련 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던 저에게는 정말 힘든 환경이었죠.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휴가를 받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의 경험 때문에 중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 제주도라는 섬에 산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가 제주도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보다는 가깝고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 휴가는 제주도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으면서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중국을 벗어나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에밀리도 새로운 곳에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는 거예요. 에밀리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야자수가 저희를 반겨주더군요. 택시 타고 호텔 가는 길에 뭉게구름이 떠 있던데 구름까지도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제주도는 날씨가 시시때때로 변해서 날씨가 좋기 힘들다던데 저희가 온 날부터 하늘이 맑고 바람도 적당해서 운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에밀리한테 농담으로 날씨에 요정이 왔나 보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친구와 함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예쁜 일출도 보고 유람선을 타고 우도에 들어가서 바다 구경하고 말이죠. 에밀리는 특히 테디베어 박물관을 제일 좋아하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별 걱정 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전 그중에서도 우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의 하얀 모래사장, 뒤쪽에는 푸른 들판까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워낙 좋다 보니 우도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답니다. 에밀리는 제 친구와 함께 조개 껍데기도 주워 모으면서 신나게 뛰어다녔고 남편이랑 저는 해변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나 제주도 여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에밀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어떤 카페에서는 직원이 에밀리한테 특별히 선물이라면서 음료를 공짜로 주기까지 했다니까요. 에밀리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직원이 너무 귀엽다면서 과자까지 챙겨주더라고요. 한 번은 올레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걷고 있었는데 중간에 만난 할머니가 에밀리한테 귤을 양손 가득 주시더군요. 그런데 이때 저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에밀리 볼을 살짝 꼬집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밀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죠. 더군다나 미국 정서상 이렇게 처음 보는 아이의 볼을 꼬집는 경우는 별로 없기에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에밀리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거라고 해석해주는 덕분에 할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귤을 많이 주는데 에밀리를 갑자기 구박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아무튼 그때 바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싶었답니다. 에밀리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밀리가 매일 밤에 일기를 쓰는데 제주도 와서부터는 일기장에 그림도 그리고 꽃잎도 말려 붙이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엄마, 우리 여기 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던데 에밀리한테도 한국과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우리 가족한테 힐링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중국에서 지냈을 때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불안해하던 게 며칠 안 되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가족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 시내를 걷고 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 옆에 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아이가 보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데 전혀 아이를 말리지 않더군요. 한국에도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던 그때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렇지 않게 중국말을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봤던 끔찍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 오더군요. 이런 광경을 보기 싫어서 중국을 벗어나서 한국까지 온 건데도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니까요. 대체 어디로 가야 중국인들이 저렇게 진상을 피우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에밀리의 눈을 한 번 더 가릴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빨리 와서 대처를 하는 것 같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에서까지 중국인들은 진상을 부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렇게 숙소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과연 이대로 중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특히 에밀리가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도 마음에 많이 걸리더군요. 에밀리가 중국에서 커가는 게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지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굉장히 고민 중이랍니다. 물론 에밀리가 말했던 대로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살면 중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의 서울에서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처럼 민폐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